저희 이거 댓글창을 열면은 실명이 보여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때 조금 그럴까 봐 다들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마이크 키는 게 어떨까요? 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DB 한번 싹 밀고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에 간단하게 코드 리뷰 할 거고요. 우와, 이거 솔장이 일단 화면 한 거예요? 예, 거짓말. 와우. 이거 근데 프론트는 제가 코드를 거의 안 썼습니다. 프론트는 커서 가지고 다 했고요. 아, 그죠? 예, 너무 하시네. 그죠 뭐야 그거. 신받네. 아니, 문적 아니. 감각이. 그저래. 아니 진짜 너무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심, 너무 버튼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심지어 반응형이야. 아무튼 네. 일단 로그인은 지금은 구글이랑 카카오만 일단 SSO 방식으로 로그인하게 해놨고요.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은 기본 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어머. 여기에서 가장 중점으로 삼는 건 프로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필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은 목소리 이쪽에 끊겨요. 실제로 대상 들리시나요? 네. 방금은 잘 들렸는데 저만 끊겼어요 혹시? 아니요, 저도 끊겼었어요. 네, 저도 약간 끊겼네. 지지직거렸어요. 이제 잘 들리세요? 그런 네, 일부러 것 같아요. 끊지는 말아주세요. 예. 일단 프로필 들리시죠? 네. 네네. 네, 프로필 이미지는 현재 C 드라이브에는 imgd 밑에 있는 프로파일 이미지 안에 이렇게 UUID를 부여해가지고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은 이제 DB상에서는 뭐야? 네, 이렇게 UUID 형식으로 부모 형식으로 이제 3번에 있는 프로파일 이미지를 부모로 하는 DB 물리 스키마로 이렇게 저장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해가지고 메이크 그룹으로 테스트 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속 유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그룹원 추가 같은 경우는 네, 솔장이 했다고요? 예, 거짓말 같은데? 너무 와. 예쁜데? 나도 그 너무하네 생각했어. 정말. 어쨌든 지금 일단 그룹원 추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아웃 한 다음에 개발자발 쪽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여기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나큰솔로 들어가면은 프렌드 쪽에 들어가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해당 유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음, 친구 추가를 날리면은 이렇게 친구 수락 대기 중으로 해당 유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개발자발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알림창으로 이제 친구 요청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렌드 쪽에 들어가도 친구 요청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친구 목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룹 쪽에 이제 친구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친구여야지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추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과금 체계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룹별, 그 유저의 권한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그룹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유저 같은 경우는 그룹을 최대 3개까지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렇게 그룹별로 폴더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이 폴더들은 실제 물리 파일로 그룹 이미지 안에 이렇게 그룹의 아이디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형식으로 1이랑 그룹 이름을 붙여서 각 그룹별로 실제 물리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이 안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안에서도 폴더는 뭐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러면은 실제 테스트 그룹 안에 여행이랑 취미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요. 이 안에서도 파일 업로드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테스트 그룹 안에 여행 안에 이렇게 파일이 물리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화질 2를 업로드를 했는데, 고화질 1을 업로드했는데, 원본 파일 같은 경우는 23,243KB 였고요. 이제 웹키라고 구글 쪽에서 제공하는 무손실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1792KB 로 압축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화질 차이 같은 경우 이제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요. 무손실이기 때문에 화질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 그리고 이 압축이 되는 알고리즘 정도의 차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과금에 따라서 유저 권한에 맞춰서 압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DTO 쪽에 가셔서 보시면요. 이놈으로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유저 권한, 그리고 유저 노 애드스로 이제 광고 없이 나오는 권한, 그리고 과금 고객, 그리고 관리자 권한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각각은 이제 25, 6,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압축 손실률의 정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얘는 이제 25%만큼 남기고 압축한다. 얘는 이제 75%의 용량을 남기고 압축한다. 이런 식으로 웹피 알고리즘 상에서 잠시만요. QMG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제 유저의 권한으로부터 받아서 압축률을 저장해서 웹라이트에 with QMJ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는 자유롭게. 현재는 이쪽은 따로 안정해 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룹 안에서도 파일에 이제 용량 제한은 하루에 몇 개 제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저장이 되고 있고요. 만 킬로바이트짜리가 이제 한 1400KB. 그리고 프렌드 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친구 목록이 있고, 그리고 같은 그룹 안에서는 별도로 그룹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소속 유저 나큰솔, 소속 유저 개발세발로 그룹에 초대가 되면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됩니다. 같은 그룹 안에 있으면 이제 파일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 그룹 안에서 동일하게 이제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공유 앨범을 이제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유저 간에 이제 친구를 맺고, 그리고 이제 친구 맺은 상태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파일을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있고요. 커뮤니티 기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게시판 형태입니다. 태그도 만들 수 있고, 안녕하세요. 제목이 아이고야 세상에. 최대 5,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태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글 보이고 안에서 이제 목록 아티클 보드 안에서 이제 최대 100자 정도로 제한해서 보고 들어가면 전체가 다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좋아요랑 그것도 보여줘요. 예, 좋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게시글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요. 좋아요도 마찬가지로 본인 게시글에 이제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큰솔로 들어가면은 커뮤니티 하면 게시글 있고요. 보시면 조회수가 1 올라가고 게시글을 읽을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서 이제 좋아요 1, 뷰 2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뷰 2예요? 얘는 이제 게시글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렌더링이 다시 되면서 조회수가 중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정 중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도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 지금 초대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룹 안에서 보이는 게 없고 파일도 보지만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글 같은 경우는 딱히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 수 있고요. 네,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좋아요랑 삭제 기능은 있습니다. 일단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기능은 이 정도고요. 실제 코드상으로 보여드리면 프론트 코드는 뭐 거의 작성한 게 없어서 딱히 보여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하시죠. 페이지 URL이 계속 안 바뀌던데 예, 뭘로 하신 거예요? 얘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성했습니다. 네이티브는 URL이 그냥 하나예요? 네,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웹 환경에서 앱 환경에서 들어가가지고요. 페이지 하나에서 URL 주소 하나상에서 전부 다 컨트롤합니다. 네, 스크린만 이렇게 TS로 TXX 파일 타입스크립트 써가지고 이렇게 라우팅을 해가지고 파일을 이제 가져오는 형식입니다. 안 보여. 내가 뭐 이건 봐도 모르지만 지글지글 지렁이랑 글씨랑 다르다고요. 아무튼 프론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 스프링 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백엔드 코드 쪽으로 보면은 보이시나요? 아니요. 얘도 좀만 확대해 줘. 어디였더라? 에디터 제너레이티드. 제너럴에서 마우스. 네, 그거. 하나 보이시나요? 네. 이제 DTO 같은 경우는 유저 권한으로 이제 포스트, 코멘트, JWT 룰, 뭐 리스폰스 메시지 형식, 그리고 룰, 로그인 타입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개발 세발 쪽, 저희 그 아보테스 쪽에서 동일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컴피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는 노크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필터 체인 이용해가지고 이제 HTTP 베이직 인증 비활성화는 401 에러 리턴하고 CSRF 보호 비활성화 그리고 CORS 설정 그리고 비세션 스테이트리스 그리고 엔드포인트별 접근거나 그리고 어세트 리소스 서버 뭐 인증 401 반환 CORS 지정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앱이랑 웹을 또 다르게 써가지고요. 얘네 같은 그것만 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뭐 AOP는 이제 개발 수별 그 아보 필라테스에서 쓴 거랑 동일하게 익셉션 상황 추적 위한 AOP 그리고 메서드 실행 전후에 이제 타임 체크하기 위한 AOP 그리고 쿼리 남기기 위한 AOP 이렇게 3개 정도만 마련했고요. 커먼 메서드 쪽도 이제 데이터 변환 타입 정도만 그리고 커먼 메서드 쪽에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를 타입으로 해서 API 리스폰스를 받아서 리스폰스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결과 값을 이제 인엄 형태로 정해놓은 얘네들 이 형태로만 반환할 수 있도록 이제 커먼 메서드 안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환 메시지는 not found, fail, request, unsuccess 이렇게 인엄 형태로 정의된 상태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얘는 t를 타입으로 받아서 서비스 리졸트를 t를 제네럴 타입으로 받아서 리졸트를 반환하는데 이제 컨트롤 로그로 이제 리졸트를 이제 스테이터스 형식으로 찍고
onSuccess일 경우에만 페이로드를 이제 onSuccess.get으로 이제 서플라이어로 받는 이제 결과 메서드를 받아서 실행하게 되고요. 리스폰스 OK로 API 리스폰스를 받아보냅니다. API 리스폰스는 여기 메이커 쪽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컨트롤러 레이어에서 리스폰스 엔티티의 반환 타입을 enum 타입인 리스폰스 메시지로 씌워가지고 반환하기 위한 컨스트럭터한다. 클래스고요.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제 서비스 리조트 형식으로 반환된 타입을 리스폰스 트랜잭션 메서드를 통해서 가공합니다. 얘는 불리언 석세스로 T 타입에 있는 데이터, API 에러, 그리고 인스턴트로 타임스탬프 찍어놓고요. 그래서 API 리스폰스는 이렇게 OK 상황이랑 에러 상황만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AOP까지 따라갔는데 그 이후로 놓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서비스 리조트부터 다시 설명해드리면은 네. 일단 컨트롤러 쪽에서 보내는 거는 getMapping 같은 경우는 단순 리스폰스 엔티티에다 이제 제네릭으로 되어 있는 스키마나 혹은 뷰 타입 같은 DTO 형태를 반환해서 보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고요. 단지 이제 포스트 매핑 같은 경우만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API 리스폰스 엔티티에다 씌워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해서 보내고, 예, 그 서비스 형태에서는 그걸 서비스 리졸트에다가 이제 DTO 타입을 다 제네릭으로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채용한 이유가 커먼 메서드로부터 API 리스폰스랑 서비스 리졸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서비스 리졸트는 이제 서비스 레이어 타입에서 트랜잭션이 시행이 됐을 때 그걸 on success랑 all failure로 다 분할을 해가지고 반환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 리졸트 쪽에서 on success 상황일 때는 리스폰스 메시지에다 on success 타입을 제네릭으로 해서 스테이터스로 보내고요. 이게 이거고, 네. 서플라이 형태로 on success에 대한 실행 결과 값을 이제 함수로 받아가지고 서플라이 함수 제공자 얘가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는 t.get으로 이 함수의 실행 결과를 이제 반환하는 게 이 서플라이어를 통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map.ov로 나중에 디테일을 추가해서 뭐 유저가 없을 경우에 유저 아이디 뭐가 없습니다 같은 거 보기 위해서 맵의 스트링 오브젝트 형태로 디테일까지 담아서 같이 보내고요. on success 상황에서. 페일리어 상황에서는 리스폰스 메시지 스테이터스에서 얘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on success를 통한 서플라이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일리어 쪽에다가 on success를 보내면은 use success for on success로 해가지고 이쪽에 보내지 말고 success 써라라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 보내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 스테이터스에다가 서플라이어를 널로 해서 보냅니다. 이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메시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enum 타입. 이 enum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반환 형태로만 보낼 수가 있고요. 상태 값은. 얘네가 401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펠리어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예, 디테일을 통해 가지고 무슨 유저가 없습니다 찾기 위해 디테일이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으로 두 개로 따로 마련해놨고요. 서비스 리졸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I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단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잠시만요. 네, 포스트 매핑이나 뭐 딜리트 매핑 같은 트랜잭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컨트롤러 단에서 이제 서비스의 결과 값을 API 리스폰스로 이제 감싸가지고 그걸 리스폰스 엔티티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얘는 커먼 메서드에 있는 리스폰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의 실행 결과, 이 서비스 리졸트로 반환받은 거를 이제 커먼 메서드에 있는 리스폰스 트랜잭션으로 이제 API 리스폰스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 성공을 했으면은
커먼 메서드에 있는 이 리스폰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온 석세스 상황일 때는 컨트롤 인포에 페이로드 한번 찍어주고 리스폰스 엔티티.ok로 그 온 석세스 서플라이어로 제공됐던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환하면 온 석세스가 이제 스테이터스 값으로 찍히고 API 리스폰스.ok에 있는 페이로드 실행 결과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유저 프로파일 포트에 있는 find user by id라고 해서 아이디로 유저에 대한 정보를 찾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 쿼리에 대한 시행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석세스 상황일 때고 그 외에 이제 not found일 때는 리스폰스 엔티티에다 스테이터스 404 찍고 그 바디 쪽에다가 에러로 not found 찍어보고 그리고 뭐 그룹 리미트 익세스될 경우에 뭐 400 찍고 400 찍고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메시지에 따른 분기 처리가 돼서 반환을 하게 되는 휴먼 메소드에 있는 리스폰스 트랜잭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API 리스폰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OK랑 에러, 서비스 리졸트랑 거의 형태는 유사합니다. 이게 그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모든 메소드에다 적용이고요. 그리고 파일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키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룹 아이디랑 페런트 아이디랑 이렇게 타입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파일 아이디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로 계속 증가하는 값이고 이제 페런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이제 그냥 타입이 dir일 경우에 이제 디렉토리 폴더라는 뜻이고 파일일 경우에는 물리적인 실제 파일이라는 거, 프로파일일 땐 유저의 프로파일 이미지, 뭐 아티클 쪽도 나중에 추가될 겁니다. 타입 쪽에. 그래서 페런트 아이디가 9일 경우에는 얘는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제 이런 이름의 물리 파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행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당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라키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삭제할 때는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그룹 같은 그룹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룹 삭제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마스터 권한일 때만 해당 유저를 이제 제거하거나 마스터 유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해당 유저가 없어지고 이 상태에서 그룹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그룹 이미지에 있는 1테스트 그룹에 있는 모든 물리 파일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 한번 띄우고 확인 버튼은 트랜잭션이 이제 하이라키 개념을 통해 가지고 셀렉트 파일 패스랑 네임을 통해서 가장 그 그룹 파일에 있는 걸 디렉토리랑 파일 형태로 반환을 받아서 디렉토리부터 먼저 다 삭제한 다음에 파일 아이디는 이제 순서대로 부모를 찾아서 부모가 있을 경우에 부모를 삭제하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 모든 그 값들은 다 프라이머리 키랑 컨스트럭트로 외래 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부터 삭제하는 식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물리 파일이 그룹 이미 쪽에 보면 실제로 폴더제로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뭐라고요? 하이라키? 예. 약간 그건 그래서- 그런 느낌인가? 그 DB에서 포린키 있는 경우에 부모 테이블 먼저 삭제해야 자식이 있으면 자식 테이블 먼저 삭제해야 부모 테이블 삭제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인 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를 먼저 DB상에서 제거하고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의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파일부터 바깥으로 나오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폴더를 삭제하는 식이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모가 있으면 끝까지 그 부모를 찾아낼 수 있는 게 하이라키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대로 찾아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DI를 나중에 삭제하고 8부터 삭제하기 때문에 네. 반환이 될 때 12를 먼저 삭제를 시도할 거예요. 12 때 끊겨요. 부모창에 9가 있고, 예,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잠깐 끊겨요. 아, 이게 이어폰이라서. 이어폰 때문에 끊기시는 거였구나. 지금 다시 해봐요. 네, 데스크탑. 지금 들리세요? Yes. 네. Yes, yes. 그래서 예스, 예스. 그룹 이미지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 테스트 그룹을 삭제를 할 때 얘는 이제 페런츠가 2고 얘는 이제 루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얘는 삭제를 안 되는 것들이고요. 2에서 이제 2를 부모로 이 테스트 그룹의 아이디인 파일 아이디 5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여행이랑 취미가 이제 폴더가 그룹 이미지에 있는 테스트 그룹의 자손들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5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취미 2랑 이 두 개. 이 두 개가 이 여행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 폴더 안에 취미2라고 하는 폴더랑 이런 이름의 물리 파일이 존재했었던 거. 그래서 삭제할 때 얘를 먼저 삭제하면은 얘가 이제 어디에서 삭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없을 때까지 이 파일을 부모로 가지고 있는 애가 없을 때까지 지금 13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페런츠 아이디 없기 때문에 얘를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12도 마찬가지로 부모로 가지고 있는 애 없기 때문에 얘를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삭제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파일 테이블 관리 이렇게.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저 방식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얘는 이제 삭제할 때는 기본적으로 리커시브 써가지고 순환 참조 이용해가지고 삭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파일 쪽에 보시면은 얘가 가장 핵심입니다. 경로 아이디로 파일 이름 반환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find name by 파일 아이디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루트 패스로 이제 얘가 find 루트 패스 메소드 안에서 파일 테이블 R이 null이 될 때까지 얘를 순환 참조해서 반복을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걔 제일 위에 있는 부모까지 올라가가지고 상대 경로 체인이 아까 보셨다시피 파일 패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전체로는 이제 실제 물리 파일의 경로인 이 CIMGD에는 이거 여기까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있으면은 이제 고아즈 2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얘가 부모로 있는 11 이 여행이랑 취미2 하고 11을 부모로 가지고 얘가 부모로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에 있는 그룹 이미지 밑에 있는 테스트 그룹 밑에 있는 여행 밑에 있는 취미2 안에 있는 이 파일이 되는 물리 경로가. 그래서 C의 IMGD에 이제 그룹 이미지 안에 테스트 그룹 안에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내려가서 전체 물리 경로 파일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쪽에서 이제 파일을 요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의 물리 체인을 반환하고 이제 그 물리 경로를 실제로 커넥션 상에서 이제 노출하게 되면은 이제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걔는 엔진X를 써가지고 이제 엔진X라고 이제 프론트 단에서 이제 백엔드로 요청할 때 바로 백엔드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엔진X 서버를 써가지고 이제 이 엔진X 서버를 한번 거쳐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얼라이어스로 C 파일 이미지를 하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물리 파일 경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의 이름만 보이게 됩니다. CIMGD에 있는 그 그룹 이미지에 있는 파일 이름
여기에 있는 이거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프론트에 요청이 갈 거고요. 네트워크상에서는 실제 얘의 경로는 이 dir 안에 있는 프로파일 이미지 안에 있는 그룹 이미지 안에 있는 테스트 그룹 밑에 있는 취미 또 밑에 있는 이게 절대 경로고 네트워크상에서는 다 생략돼서 이런 형태로만 날아갑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엔진엑스는 백엔드 API 프록시도 깔아놨고 엔진 관련 API로 리버스 프록시까지 해놨습니다. 정적 파일 서빙도 그래서 엔진엑스 설정을 이렇게 해놨고 그 외에 할 만한 거는 스키마랑 뭐 서치 디티오 이 정도 해봐야 그 아티클 쪽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제목이랑 본문이랑 작성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 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적 코리해 놓은 거 이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솔장의 화면이네요. 나는 솔장이 화면 저렇게 이쁘게 꾸밀 줄 몰랐어. 너무하네 정말. 근데 저거 언제 했어?